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한번 이제 그 내재 변동성 움직임하고 위클리 풋옵션의 최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위클리 풋옵션들이 만기가 된 거잖아요. 금요일 날. 그 옵션들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풋옵션 어떻게 만기됐는지 아까 설명은 대략적으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재 변동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쐈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면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고 있는지, 보통은 이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니까 그 레벨들이 어떻게 그 지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일봉이에요. 일봉으로 그려진 선 차트고요. 보시면 딱 데칼코만이죠. 거의 위아래로 똑같잖아요. 요런 경우가 약간 다르죠. 여기가 이제 점프하면서 빅스가 점프하죠. 그죠? 여기서는 요만큼밖에 안 내렸는데,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올라간 거 내려간 거랑 스케일 보면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비슷하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은 지수가 빠지면서 변동성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빨간색이 빅스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S&P거든요. 그러니까 S&P 빠지면서 추세상으로 보면은 변동성도 같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레벨들 걸리면 되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빠지고 장 빠지는 게 모든 사람에게 제일 힘든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장은 줄줄줄 올라가고 있고, S&P 같은 경우에 위아래 이렇게 퍽 내려가면서 여기 지수는 빅스는 팍 올라갔잖아요. 게다가 쫙 밑으로 빠지고 장은 확 올라가고, 그래 놓고 위로 갔다가 움직였는데 여기서 내려갈 때는 빅스가 더 크게 반응을 했던 거죠. 이때 게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살살 내려가는, 오히려 S&P는, 그러니까 S&P 빠지는 거 대비 빅스가 한 번 올라가지만 이렇게 점프는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변동성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평균값을 잘 그려놓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버슈팅하면 여기서 매도를 치는, 변동성 매도를 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변동성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변동성 매도를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밑으로 쭉 지수가 쭉 올라가는데 변동성이 내려갔지만 여기서 실제로 요만큼밖에 안 빠지는데 확 변동성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경우에 되게 센서티브한 거죠. 예, 빅스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예상하듯이 지수가 빠지면 변동성이 올라간다. 근데 여기처럼 내려갈 때 내려가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이럴 때는 되게 조심해야겠더라. 왜냐하면 줄줄줄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흐른다는 게 줄줄줄 밀리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결국은 변동성이 빠지면서 지수가 빠지고 난 다음에 한번 이게 확 내려가잖아요. 그럼 변동성을 다시 한번 올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지난 주간 차트예요. 그래서 미사일 딱 쏘니까 지수가 쫙 내려가면서 빅스랑 그 다음에 볼큐랑 다 오르죠. 이렇게 딱.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이게 하루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루였는데 실제로 밑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반등 바로 올라오죠. 주식은. 그랬더니 빅스도 바로 올라가요. 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벌써 FX 시장에서는 반영을 안 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거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 주식시장에. 이렇게 벌써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빠질 때 올라가는 것들이 지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응을 빨리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던 뉴스가 이 뉴스예요. 뉴욕 증시 2조 달러 옵션 만기 도래, 시장 불안감 고조.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More than 2 trillion in stock option 만기되는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 만기였어요. 풋콜 레이시오가 리얼 레벨에서 2001년 이래로 가장 높은 레벨이다. 1.46으로. 여기서 이제 에쿼티 옵션 레이시오라는 게 에쿼티 관련되어 있는 옵션들을 다 더한 거가 봐요. 그래서 CBO에서 옵션 에쿼티 풋콜 레이시오라는 거를 또 인덱스로 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게 레딧에, 그러니까 이게 트위터에 올라온 걸 이제 이 뉴스에서 캡처해 놓은 부분을 제가 앞으로 가져왔는데 1.46 되게 높더라. 예, 이렇게.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거가 어느 레벨이 높다 낮다를 갖다가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메이크 센스 하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건 약간은 뉴스 형식으로 이제 좀 뽑아내려고. 근데 이제 이 2조 달러 옵션 만기가 많은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레딧이나 밈 주식들 가지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단기 옵션을 가지고 이제 투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뉴스에 나왔던 게 골드만삭스가 매월 옵션 관련해서 리포트를 내나봐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그 뉴스가 나왔고요. 그 뉴스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제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가 24시간 이하 남은 옵션이 S&P 옵션 전체 거래량의 44%래요. 지금 보시면은 토탈 SPX가 S&P 500이잖아요. S&P 500 볼륨 토탈 퍼센티지예요. 근데 지금 2022년도 들어가지고 3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S&P 옵션 거래량의 30% 이상, 여기 최근 3분기, 4분기에 들어선 40% 이상이 다 하루짜리 옵션들만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근데 그게 노셔널, 액면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4,700억 불이에요. 우리나라도 685조 원이에요. 658조 원. 네, 원화로. 그러니까 이게 빌리언으로 따지면 470빌리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볼륨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켓 메이커라면 저거를 팔았을 거 아니에요. 풋옵션이라면 풋옵션을 팔든 콜옵션을 팔든. 그럼 콜을 판 사람은 올라가면서 계속 해지하느라고 선물을 매수해야 될 거고, 풋을 판 사람은 내려가면서 풋을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하면서 델타 해지를 해야 될 거거든요. 옵션으로 커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시장의 임팩트들은 분명히 있다. 특히 숏텀 옵션들은 행사가 근처로 가면은 무조건 임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큰 포인트들에서는 계속 주의하면서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인덱스 옵션 볼륨 증가된 거 보이시죠? 지금 이거. 예. 인덱스 옵션이에요. 제일 증가하고 있는 게 22년도 계속 증가죠. 여기서부터. 증가 퍼센티지가 쭉 올라갔는데, 제 생각에 이때 20년도 부분에서 위클리 옵션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위클리 옵션이 거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프리미엄이 싸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은 일주일 만기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 위험도를 안 갖고 매수하면서 베팅을 하다 보니까 볼륨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인덱스 옵션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나머지 옵션들은 그래도 뭐 그냥 왔다 갔다 평균 수준에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인덱스 옵션은 엄청 큰데 이거는 다 위클리 옵션의 영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P 옵션이 이제 그 뉴스에서 11월 18일 만기,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S&P 연계되어 있는 옵션 액면 금액이 2.1조 달러래요. 2. 트릴리언이에요. 2.1 트릴리언 옵션 노셔널이. 그러니까 어마무시한데, 그 안에서 보시면은 오전에 세틀되는 거 지수가, 그다음에 오후에 세틀되는 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스탠다드 옵션인 것 같아요. 스탠다드 옵션, 미니 옵션, 이미니 옵션, 그다음에 이건 SPY ETF 옵션,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싱글 스탁도 뭐 테슬라 옵션, 애플 옵션 이런 것들, 그리고 스파이 아닌 것들이 ETF들,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2.1조 원이 만기가 됐어요. 그날. 그러면 이렇게 옵션,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나올 때 맨날 나오는 게, 옵션 이렇게 막 만기일이면은 이제 뭐 지수가 빠진다, 프로그램 매도 나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금요일날 이렇게 큰 노셔널이 만기가 됐는데 움직였을까? 보시면은 이게 만기일이에요. 움직였나요? 별로 안 움직였죠. 이 정도면. 레벨은 거의 한 4,000 레벨이에요. 근데 4,000 옵션이 행사가 안 됐죠. 결국. 예. 그래서 3,900 얼마였으니까 3,965? 뭐 3,900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쯤에서 끝나서 4,000은 다 행사가 안 됐어요. 4,000이 여기거든요. 4,000 행사도 안 되고 3,900도 행사 안 되고, 그래서 중간에 이거 샀던 사람들은 다 날린 거죠. 콜이나 풋이나.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빅스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 빠지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숏텀 옵션들을 기관들은 파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개인들은 숏텀을 사가지고 한번 크게 이제 한번 돈 벌어보자. 그리고 베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기관들이 계속 팔았구나.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 이제 옵션을 샀겠지만 전부 다 어떻게 됐다? 꽝으로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죠. 결국은 행사가 된 게 풋은 하나도 별로 없었다. 5%밖에 행사가 안 됐으니까. 이때부터 한 2주 정도 동안 사거나, 보통 일주일 내내 사니까 일주일 동안에 샀으면, 이날도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말에 이 옵션이 4만 계약 있었는데 2만 계약 더 산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4만 계약이잖아요. 콜 같은 경우. 풋 같은 경우도 한 9만 2천 개 있었는데 14,000개가 14만 7천 개가 됐으니까 한 5만 계약을 더 샀고, 그러면 한 2분의 1 산 거니까, 예? 이거에, 그쵸? 9만 개 있었는데 5만 개 더한 거니까, 이거엔 반 정도씩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럼 그 전에 한 3주 동안 쭉 있는 것 중에 이 전주에 좀 샀고, 여기에 좀 더 많이 샀고, 2주에 더 많이 산 거죠. 이 3주 동안에 쭉 해서 모인 게 이만큼 모여 있는 거거든요. 6만 컨트랙, 14만 컨트랙이. S&P 위클리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모여가지고 만기일에 황!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날 이렇게. 근데 이때 오픈리스트를 확 줄어든 것처럼, 실제로 만기가 이게 되면서 확 줄어든 거예요. 이거 두 개만 합쳐도 얼마예요, 벌써? 11만 2천 개잖아요? 그러니까 11만 개가 확 줄어들었으니까, 110만 개. 110만 개. 그쵸? 110만 개. 그러니까 65만 개면은 이 월문만 벌써 뭐 110만 개니까 다른 것들은 뭐 오히려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110만 개가 여기서 줄어든 거니까 50만 개가
그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일 때 110만 개 정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월물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확 줄어든 거 안에는 이 부분 만기된 것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줄어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도 증가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오히려 이게 완전 프론트먼스만 지금 110만 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지금 70만 개가 줄어들었다고 나왔으니까 110만 개, 70만 개, 한 40만 개 정도 늘어났으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쪽 옵션들 원월물 쪽도 되게 많이 늘어났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만기 끝나면서 4만 계약 정도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난주 만기 때 대비해서 미결제 약정이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서부터는 임팩트가 많이 줄어들겠죠. 예, 이제 이 다음 주부터는 미결제 약정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에 반해서 지금 12월물은 어떤가 하면, 지금 제가 쭉 찾다 보니까 올해 12월 셋째 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6일이에요. 12월 16일 만기인데 그러니까 15일까지 보통 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15일까지 분명히 임팩트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5, 16일 날 가서는 많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 보시면 푸시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실제로 원월물도 마찬가지로 푸시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푸컬 페리티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래소 옵션에서 되게 12월 16일자 만기되는 옵션들이 엄청 거래가 많이 되고 미결제 약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앞에 거로 보시면은 위클리가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5만 계약 정도. 그리고 12월물 자체가 3만 개, 그 다음에 원월물 같은 경우도 5만 개가 더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물, 내년 3월물 이런 것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급하게 내려갈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제가 여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에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옵션 쪽에서는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레벨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이제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콜 옵션하고 풋 옵션 두 개로 나눴고요. 하늘색이 콜 옵션, 그 다음에 주황색이 풋 옵션이에요. 그리고 녹색은 뭐냐면 콜 옵션하고 풋 옵션하고 차이예요. 보통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콜 옵션은 이렇게 생겼고,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서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고, 풋 옵션은 이렇게 생겨서 풋셀 콜 바이 하거나 풋바이 콜셀 하면 선물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풋하고 콜 차이 부분은 네팅 쳐서 선물로 바뀌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콜 풋이 섞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네팅 친 거, 콜하고 풋하고 미결제 약정 차이 부분을 녹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한쪽이 네이키드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풋으로 네이키드거나 콜로 네이키드.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콜 쪽은 한 10,000 계약 정도 돼요. 그쵸? 여기 만. 여기 4,500, 4,600 선. 4,600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4,500, 여기는 4,300. 그러면서 100단위 레벨에 다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단위 근처에 가면은 변동성들이 좀 심해지겠구나. 특히 올라가면 심해지겠구나. 약간. 만 계약이면 한 2조 원 정도? 2.8조 원 되는 거예요. 1,400원이면. 그래서 2빌리언 US 달러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한 2빌리언쯤 이제 노셔널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가 1로 오면은 2빌리언의 반 정도를 델타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1빌리언 정도가 델타 엣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OTM 되면은 이 밑에 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3,600이에요. 그 다음에 3,500. 여기에 있을 때는 얘네들이 실제로 해지하느라고 많이 샀다 팔았다 하지 않아요. 근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되나 하면은 실제로 델타가 점점 커지면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될 금액이 커져요. 그럼 내려갈 때마다 더 팔아야 되고, 올라가면 다시 바이백 해야 되고. 예전에 한번 옵션 숏 스퀴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같은 현상이 이런 행사 가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그렇게 임팩트가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처럼 네팅된 옵션들이 행사 가격이 많이 겹쳐있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레벨에서. 그러니까 위아래로 많이 안 움직였죠. 만약에 지수가 빠져서 3,600대, 3,700대에 왔었다면은 이번 주에도 엄청 움직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2월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지수가 3,600대, 3,500대 이런 레벨에 가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 갔을 때는 지금 4,000 레벨이거든요. 지금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한 2만 계약 정도면 그냥 그렇게
거래량 대비로는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올라가면서 더 사야 되니까 이런 4,300 정도 레벨 가면서는 조금씩 더 숏 스퀴즈로 올라가는 경향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근데 지금 레벨에서는 이미 다 샀으니까 여기서는 증가되지가 않아요. 현재 레벨은 사채에서. 그러니까 업사이드 여기 사이에서는 변동성이 죽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서도 변동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나 이런 플로우가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렇게 행사 가격으로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매일매일 해보면 좋은데 솔직히 프랍 트레이딩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 전업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이걸 데이터들을 리얼타임으로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좀 돈을 내고 받아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프랍의 운용이 좀 많이 되실 텐데, 실제로 저도 지금 이걸 리얼타임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루 끝나고 나면은 우리 시간으로 한 6시, 7시? 저녁. 그러니까 오전에. 그렇게 시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종가 끝나고 나서 얘네들이 집계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고 나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가지고서 제가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금요일 거 만들면서 이제 쭉 다 더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이거 누르시면은 사이트가 나오는데, 그 사이트에서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잠깐만요.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러프하게 이렇게 나오는 선이고요. 여기 이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실질적으로 엑셀로 다 다운로드를 행사 가격별로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만기별로 쭉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과거 일주일치 정도는 여기서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스크래핑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파이썬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스크래핑해서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도 종류 보시면은 아메리칸, 엔드 오브 먼스, 유로피안, 위클리 먼데이,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에 된 게 금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Tuesday, Wednesday, Thursday 다 있어요. 매일 만기일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옵션들은 가서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개수가 엄청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별로 그렇게 유용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주로 보는 건 아메리칸 옵션 쪽하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이 두 종류 가지고 보시면 돼요. 위클리 같은 경우 여기도 확 줄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모양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을 해보실 수 있고, 이 다운로드 데이터를 누르시면은 엑셀로 행사 가격별로 다 나와요. 오픈 인터레스트가 거래량이랑.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좀 더 얼터너티브 데이터를 만들어서 매매하실 분들은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약간 역발상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니 풋 쪽에 오프닝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오히려 일로 안 가고 그냥 여기 레벨에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모든 사람들이 여기다가 대고서 베팅을 하고 있으면은 거의 다 대부분 이쪽은 리테일이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헤지펀드들이 베팅하느냐 안 하는지는 알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헤지펀드 건지 개인 건지는 알기는 되게 어려운데, 솔직히 헤지펀드들이 위클리 옵션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을 때, 제가 매매를 많이 할 때는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만기가 가까우면은 보통 기관 투자가들은 무조건 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에 반해서 개인들은 자꾸 사거든요. 그래서 숏텀 옵션들은 매수자가 대부분 개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옵션 미결제 약정이 몰리는 쪽으로는 오히려 안 간다라는 게 제 경험상으로는 더 많은 것 같아요. 확률상으로.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 여긴 잘 안 가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일에 뭐 가두리 한다 뭐 이런 표현들 쓰면서 외국인이 가두리 하고 있다. 왜냐면 외국인들 맨날 이제 옵션 포지션 그려보면은 꼭 양쪽 매도된 모양으로 나와요. 증권사도 맨날 양쪽 매도된 걸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모양들을 가지고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기관들이 가두리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개인들이 매수해서 가두리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 레벨들이 트리거가 실제로 되면은 임팩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레벨까지 안 갔을 때는 그 방향으로 안 간다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이런 걸 카운트 하셨다가 이런 포인트들이 근처로 갔다 가까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커버하거나 이걸 해지하려는 사람들이 결국은
포지션을 어나인딩 하거나 기관들이 어나인딩을 하거나 아니면 델타 엣지를 하느라고 여기서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그래서 지수대가 3500, 3600 레벨까지 떨어지면은 변동성이 커지겠구나. 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오히려 한 이런 레벨들 3800 이런 레벨까지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한 이쪽 레벨 3600 레벨까지 한 번에 내려오면 여기서 해지하기 전에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 스퀴즈가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더라도 뭐 예를 들면 100, 200 떨어져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별 볼일 없잖아요. 차이가. 그래서 화면이 멈췄어요? 아,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설명 다시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화면이 올라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 이렇게 올라간 부분, 여기 부분들에서는 모였을 때는 되게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행사 가격이 3600, 3500 이런 레벨 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얘네들이 영향력이 없어요. 만기가 짧아서. 근데 만기가 이제 가까이 가면서 이쪽으로 급작스럽게 내려가면은 여기서는 해지하느라고 선물을 샀다 팔았다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마켓 메이커는 델타 엣지를 하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때는 더 팔고 장이 오를 때는 그걸 다시 되사야 돼요. 그래서 스피드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레벨들로 떨어졌을 때는 변동성이 커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4000 레벨에서도 나름 여기서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은 오히려 약간 OTM일 때 일로 올라갈 때 급작스럽게 커져요. 그러니까 약간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조금만 더 위로 쳐 올렸으면 그러니까 4000 레벨 위로만 올렸으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종가에.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그냥 여기 사이에서 끝났죠. 그냥 그것처럼 이번에도 보시면은 한 4300 이상으로 뚫어서 올리면은 아마도 한 번 정도는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밑으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은데, 만약에 급락을 하거나 어떤 뉴스가 나와서 3600 레벨로 확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은, 그러면은 변동성은 여기 가면서는 완전히 더 커지겠구나. 그리고 여기도 벌써 만기약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3700선이에요. 그러니까 700, 600, 500 다 100단위에서는 다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컨트레리언으로 아까 다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거는 개인들이 많을 가능성이 많다. 쇼텀 옵션들은. 그러니까 특히 그 위클리 옵션들 이쪽에 많이 쏠려 있으면은 오히려 그 반대쪽 올라가는 거나 횡보하는 쪽으로 베팅을 하시는 게 더 나은 거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장이 확 빠지면은 그 밑으로 확 빠지면은 이제 그 숏 스퀴즈 걸리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숏 스퀴즈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옵션이 숏 포지션이어서 스퀴즈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마다 더 빠지고 올라갈 때마다 더 사는 이런 이제 스퀴즈, 옵션 스퀴즈라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포인트에서.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옵션 스퀴즈가 발생해? 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발상을 가지고서 투자를 할 만하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는 앞에서 테크니컬을 봤을 때 계속 제가 약간 바이온딥 같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밑에 쪽으로는 너무 프로텍터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별로고 오히려 올라가면서는 그렇게 스퀴즈 당할 일도 없어 보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냥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약간은 지금 위쪽으로는 오히려 약간 열려 있다.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는 양쪽 200, 200 하면 만계약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준에서 그냥 에버리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가지고서 그 내일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하고 해서 연합TV에서는 방송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 내용 가지고서 삼성선물에서도 방송을 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실제로 그 다른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다를 것 같아요. 테이바 자료는 삼성선물 사이트 가셔서 받으셔도 되고요. 증권사들은 올라가 있는데 이번 주는 증권사들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삼성선물 또는 홀릭스 제가 하고 있는 파생 상품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홀릭스에서 받으시면 돼요. 홀릭스 안에는 매번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김하늘님, 내년 1월 S&P 4,500 매도랑 여러 개, 예전에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죠? 합성한 고래. 지금 합성한 고래 지금 제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근데 제 느낌상 1월물은 그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12월물은 매수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12월물은 그래도 그때 이후로 반등했으니까 좀 먹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지금 차트에서 가서 보시면은
변동성 차트 있죠. 저희 거. 네,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때 한 이때쯤 했는데 변동성이 이만큼 빠졌으니까 변동성 빠진 것만큼 먹었겠죠. 예. 변동성 빠진 것만큼 많이 먹었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은 단기 옵션들은 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먹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트레이딩 잘하는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는 델타를 없애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만 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면서 숏감마, 그러니까 롱감마죠. 롱콜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앞부분만 해서 오를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진짜로 오르긴 올랐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니까. 그래도 여기는 한 그때 얘기한 게 언제였죠? 한 10월 중순쯤 됐었나요? 한 여기쯤이었을 것 같아요. 여기쯤. 그래서 여기서 뭐 급하게 뭐 급등했을 때 이런 레벨에서 뭐 고래가 뭐 하면서 올랐다 그러고 그랬다가 다시 한번 내렸다가 다시 올라서 잘 버텼으면은 먹었을 거고, 근데 롱이었으니까 변동성에 맞춰서 델타 트레이딩 했었어도 변동성이, 리얼라이즈 변동성이 임플라이드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숏텀 옵션은 감마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그 다음에 1월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떨어졌으니까 수익이 났을 거고요. 근데 또 3월물 같은 경우는 또 샀잖아요. 그래서 거기선 좀 깨지고. 그래서 실제로 정확하게 합성한 포지션에서 어떻게 이제 수익이 났을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변동성 상태만으로 보면은 숏텀은 감마로 벌고 롱텀은 배가에서 벌어서 수익이 난 포지션 같아요.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네요. 날짜랑 한번 매치시켜서 제가 한번 다음번에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특별하게 질문